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차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차 운동을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국립가천과학관에 갔는데 그 가천과학관에 세차 운동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주는 과학적인 실험에 대한 이제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신기한 현상을 보고 이게 무엇인가, 세차 운동이 뭐지? 하고 공부를 해보자 해서 실제로 공부를 해보고 이제 토크라는 것에 대해 또 알게 되고 이제 더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상당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 세차 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제 설명 들으시고 한번 더 이해가 잘 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팽이는 왜 쓰러질 때 회전축이 변하는가? 여기서 이제 팽이가 쓰러질 때 회전축이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차 운동입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회전축의 원을 그리는데요. 이 원을 그리는 게 어떤 것 때문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돌림힘 때문이다. 이 돌림힘은 토크라고 하는데요. 강운동량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돌림힘 토크가 작용하면서 강운동량의 방향을 바꿔준다. 강운동량이 변화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토크가 강운동량의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강운동량의 방향을 변화시키면서 강운동량이 변화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이 식은 이제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토크는 델타 T분의 델타 L로 이제 그 가운동량의 방향이 변화했죠. 그 변화한 양의 무한소, 그거 아래에 분모로 델타 T가 있는 거예요. 그럼 토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식은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L은 타우, 토크로 유래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가운동량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 토크가 이 현상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식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운동량이 변화했는데 그것은 온전히 토크가 준 영향이기 때문이다. 토크가 없으면은 가운동량의 방향이 변화할 수 없죠. 그러면 세차 운동이 일어날 수 없을까요? 그렇죠. 토크 때문에 이제 세차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 세차 운동이 일어날 때 만약에 중력이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이제 그 회전축이 지면과 수직으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토크가 막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그냥 그대로겠죠. 그, 그 회전축이 막 확대하고 막 안으로 막 들어가도 막 그냥 원기둥의 형태는 똑같이 되겠죠. 그 축이. 그래서 직선의 형태를 똑같이 유지하겠죠. 그 똑같은 공간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전축의 각도가 약간 틀어져 있다. 약간 예각을 이루면서 그 회전축의 각도가 약간 틀어져 있다. 이때 돌림힘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가운동량의 방향이 변하면서 이제 원을 그리게 되고, 또 이제 중력에 의해서 막 조금씩 떨어지면서 또 다른 원을 그리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팽이는 중력에 의해 쓰러지려고 하는 힘을 받으면서도 가운동량 벡터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가공동량 벡터, 이게 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크는 가공동량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토크의 크기 타우는 RF 사인 세타를 통해서 R과 F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으로 외적되는 힘 토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을 통해서 이제 토크의 크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토크라는 힘이 작용해서 쓰러지지 않고 회전축이 변화하면서 회전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세게 막 돌리고 막 그러면은 막 더 천천히 이제 회전축의 그 그리는 원이, 세차 운동의 그 그리는 원이 덜 변화한다 라고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일단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공동량이 변화하면서 회전 운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차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 원인은 뭐다? 토크다. 그래서 참고로 세차 운동 방향은 팽이가 도는 방향과 일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토크가 이제 팽이가 도는 방향과 일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토크가 이제 하면서 가운동량의 방향이 변화하겠죠. 그러면서 원을 그릴 텐데 그게 바로 세차 운동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팽이가 도는 방향과 세차 운동 방향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왜 토크가 이제 그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팽이가 도는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니까. 아무튼 넘어가고, 근데 중력의 영향에 팽이를 넘어뜨리기 힘든 정도라면 세차 운동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애초에 그 각도를 이제 지면과 90도 각도를 이루지 않고 그냥 비스듬히 애초에 돌고 있다고 하면은 토크 때문에 이 세차 운동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중력의 영향이 이제 있으면은 세차 운동이 또 눈에 띄게 막 변화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중력의 팽이를 넘어뜨리면은 이제 토크는 원래 있었겠지만 도는 힘이니까 뭐 돌면서 생긴 거니까 뭐 있었겠지만 이제 토크를 통해서 이제 팽이가 세차 운동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세차 운동의 예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이제 지구가 돌고 있지만 태양이 중력으로 이제 뭔가 영향을 주니까 얘도 이제 세차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차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북극성이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북쪽의 기준이 변화하겠죠. 다른 별을 기준으로 하거나 뭐 어떤, 아무튼 그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변화하면은 이제 북쪽에서 있는 그 별들이 이제 그 도는 간격이 이제 원을 그리는 게 이제 작은 원이었다면 이제는 세차 운동이 변화하니까 좀 더 큰 원을 그리면서 돌겠죠. 아무튼 그래서 팽이가 세차 운동을 하면서 회전하는 것, 이것도 세차 운동이고, 그림으로 설명은 제가 이걸 봤어요. 그 국립가천과학관에서 이렇게 생긴 친구를 봤는데 이게 막 세차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이제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공부해야겠다고 온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토크란 회전 운동에서 중심점에서 힘의 방향이 내린 수선의 발 지뢰팔과 힘을 곱한 것이 토크인데, 이 지뢰팔의 길이가 길수록 토크의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종 지뢰에서 지뢰대를 할 때 그 가까운 곳에서 이제 힘을 주는 것은 힘들지만 먼 곳에서 힘을 주면은 더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팔의 길이가 클수록 이제 힘이 똑같다고 했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F는 아래 그 지뢰팔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 돼야지, 이제 이거 R이라고 잘못 썼는데 이제 그 토크가 최대가 된다고, 이제 아마 그럴 거요. 또 이제 토크는 R 곱하기 F인데 이거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를 구하려면 또 다른 이제 양이 또 다른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토크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나, 외적을 구해서 구하는데 이제 벡터량이죠. 그 외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방향 벡터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크기에다 방향 벡터 곱하면은 토크의 그 벡터적인 그 양이 나오는 건데, 그 방향 벡터 제거해주는 거. 그러면 RF 사인 세타인데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나요? MGR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속도 구하는 법까지 알아볼 텐데, 이게 무엇인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각속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L은 각 운동량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각 운동량이 변화하는 것은 회전축이 변화하면서 세차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델타 L은 타우 곱하기 델타 T, 이게 뭔가, 원래는 토크는 타우가 토크예요. 델타 T분의 델타 L 이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제 토크 이제 여기 보면 L이라고 그림에 적혀 있죠. 이게 이제 변화한 거죠. 그 변화한 무한소,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보라색 화살표가 델타 L이죠. 이 델타 L이 지금 커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작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델타 T로 나눈 것이 바로 토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적분을 배우셨으면은 이거는 이제 델타 L이 이제 그 각 운동량인데 각 운동량이 변화한 것,
그 변화한 게 방향만 변화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반응이 보라색 화살표가 이제 가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은 그걸 델타 t로 나누면은 토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 델타 L을 구하면서 막 가운동량의 식이 막 나오는데, 델타 L을 어떻게 구하냐? 이제 그 호의 길이를 무한소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 호의 길이를 무한소로 하면은 이 직선 토크와 호의 길이가 똑같아져요. 왜냐면 미분적 개념을 통해서 이게 둘이 막 똑같아지는 거는 무한소니까 계속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이제 2분의 1 RL은 S. 그러면은 델타 L을 구하고 싶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R분의 2S라면 된다고 합니다. S를 어떻게 구하죠? 자,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막 이런 거 넓이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원뿔 모양 있죠? 여기서 윗면에 동그라미, 거기에 이제 그 부채꼴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막 델타 동그라미 짝대기 있는 막 이상한 문자 있고, 그게 각도고 막 거기 있고, 그런 게 윗면에 있는 게 아무튼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델타 L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L을 구하면은 이제 아까 그 공식대로 델타 L은 R분의 2S라고 했죠. 왜냐면 2분의 1 RL은 S니까 그거를 바꾸면은, 그럼 L이 이제 무한소가 되면은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해보는 거예요. 2 곱하기 S가 뭐예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델타 동그라미 짝대기, 그거에 R분의 1을 해야겠죠. 2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이제 동그라미 짝대기 각도, 그리고 R분의 1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정리하면은 델타 동그라미 짝대기가 돼요. 다시 R 델타 동그라미 짝대기가 된다. 그리고 이게 델타 L이죠. R이 뭐예요? L 사인 세타예요. 맞죠? 우리가 부채꼴을 통해서 넓이를 통해서 이제 호의 길이를 이제 한 거니까, 이제 R이 L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저 화살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L 사인 세타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L 사인 세타 감마 동그라미 짝대기는 델타 L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토크는 직선이지만 델타 동그라미 짝대기가 무한소이므로 이걸 통해서 호의 길이를 구해도 미분적 개념으로 무한소잖아요. 그럼 호가 작아져요, 계속. 그러면은 직선이랑 일치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그 개념을 통해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의 길이를 구했지만 무한소로 해버렸으니까 그냥 토크랑 관련된 이제 델타 L, 이게 똑같다, 비슷하다, 똑같다, 뭐 미분적으로 똑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델타 L은 L 사인 세타 델타 동그라미 짝대기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토크는 mgr 사인 세타였던 거, 외적을 통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f는 mg고, 그래서 mgr 사인 세타고, 그래서 이제 타우는 이제 여기 식에서 이제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델타 L을 구했으니까 대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동그라미 짝대기 이거는 이제 각속도로 나오는데 각속도가 이제 오메가인지 뭔지 아무튼 새로운 걸 변했고 이제 L 사인 세타가 또 나왔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그래서 타오가 L 사인 세타 곱하기 오메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L 사인 세타 분의 타오는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타오는 mgr 사인 세타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인 세타 지워지고 하면은 mgr이 분자로 가고 L이 분모로 가기 때문에 각속도는 L분의 mgr이 됩니다. 여기까지 쉬웠죠? 자, 그래서 뉘어져 있는 경우, 제가 봤던 경우는 이제 L 사인 세타가 이제 원래는 이제 반지름이었잖아요. 원뿔의 밑면 반지름. 우리가 구했던 이제 2분의 1 RL을 통해서 S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L을 구해가지고, 그게 델타 L, 가운동량이랑 미분적으로 이제 일치하게 된다라고 해서 풀었던 거랑 비슷하지만 이거는 이제 L 사인 세타가 아니고 그냥 L이에요. L이 그냥 반지름. 그래서 이제 위에 밑에 있는 것처럼 델타 L은 L 곱하기 이제 델타 동그라미 짝대기고, 이제 타우는 이제 이걸 통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면은 이제 L 각속도가 나오는데 각속도 이 오메가는 L분의 RmG, 그래서 똑같아지죠. 그래서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시고 이제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